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웬 배추 한 판 이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가 계실 것 같은데요. 화요일로 이제 매주 배추 한 판을 만나게 됐습니다. 중간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빨리 보고 싶다 하루라도. 그래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진실이겠죠. 자, 배정찬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배추. 네. 혁신 배추 배종찬입니다. 이게 화요일 날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예.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화요일엔 빨간 장미를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잘 지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한판 승부를 통해 진행자로 거듭난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국회 방송 유튜브의 진행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사람. 배정찬 소장님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네. 아니, 몸집은 인요한이에요. 네네네. 뭐 이제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생각할 때는 진행이겠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제 인요한 위원장도 준비하셔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 네, 저 탈을 사이즈가 큰 걸 준비해야 돼가지고 아직 그 네네. 탈을 제가 만들면 예. 낮에 다른 방송에서 이인용한 위원장을 했는데 예. 난리예요 지금. 똑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만나보도록. 들어보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알겠습니다 이거를. 박재홍이 아니 그거 꼭 들어봐야 알아. 박재홍이 저런 사람이에요. 빅데이터 나와.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나와. 알겠고요. 자,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만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상황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이재호 또 이사장도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주시고. 앞으로 4대강 보를 내일 걷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재호랑 같이 걷기로 했는데 예. 또 내가 아주 바빠요. 12월에는 서예전을 엽니다. 서예 좋아해요? 서예전. 배종찬 선생님 먹칠 해가지고 머리를 이제 서예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서예는 잘하거든요. 실제로. 네. 머리에다 이렇게 그 먹물 묻혀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 백남수 선생이 한번 했었거든. 지금 뭐 곧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질문이 뭐였죠? 예, 국민의힘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그랬어. 예. 인요한으로 내 삼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려울 텐데. 인촌이가 장관이 됐습니다. 요 근래 아주 기쁜 일들이 많아요. 한길이 화이팅. 그만 요즘 잘 나가요. 일부 신박했어요. 괜찮았어요. 내 대통령 할 때는 그만 다른 당이었거든. 언제 일로 넘어왔지? 그래요. 그래서 뭐 일부 보수에서는 싫어한다. 뭐 그래서 뭐 혁신위원장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해서. 좋아. 우리 인촌이 잘 되니까 좋죠. 그렇군요. 네네. 아유,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 예. 자, 인요한 혁신이 정말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정찬 소장님도 이게 또 덩치도 비슷하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선택이겠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인현 혁신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까지도 거론됐는데 저는 이제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인현 위원장이 목소리를 좀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니까 개요까지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데 싹 지금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반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을 임명하는 것부터 당에 요구하는 어떤 혁신,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까지도 인현 혁신위원장이 뭐 인현 혁신위원장이 과거에 어떻던 사람이고 어쨌든 사람이고 뭐 고향이 순천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태어나고 뭐 순천에서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유지배를 그 가문이고 알겠어요. 네, 린턴이고 이러니 그래서 이제 국외음악 연사인가 그래서 인으로 한 거, 또 조한이니까 이제 요한으로 한 거 뭐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정치의 뜻이 있다면 혁신위원장 성공 없이 내년 총선은 못 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국민의힘을 좀 돌파구를 만들어줄 사람으로는 인요한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어떠셨냐 했더니 깜짝 놀랐다. 그리고 기상천외한 인선이었다. 그리고 전권 준다 해도 회의적으로 본다. 또 혁신위원장 하라고 하니까 용기 대단하다고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
진 교수님은 임요한 혁신위원장의 활동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저도 좀 놀랐고요. 아, 인선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나왔고 그게 이제 처음에 주는 신선한 맛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정치라는 게 고차방 정치기인데 그렇죠. 이 고차방 정치를 풀어본 적이 없는 아. 사람이 당에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제 회의감이 이제 그 다음에 몰려오고.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정치권에 진빚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못하는 당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첫 일성으로 뭐라 하냐면 통합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통합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유승민계 그다음에 이준석계까지의 통합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해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좀 화해와 중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국힘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유승민이 필요하고 그 세대 연합을 위해서는 이준석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냥 국힘 강성 지지층들한테 이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걸 얼마나 해소해내느냐 그 역할을 만약에 해줄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건데 글쎄요 그게 좀 쉬운 일일까 싶기도 하고. 김성애 소장님은? 예를 들어 박재홍의 한판 승부를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김성애라는 진행자를 빼고 거기에 누굴 넣을까를 고민을 하지 작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작가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지. PD나 작가가 바뀐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파급력은 크지 않기 국민들에게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뭘 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1시간 내내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 하나 보태서 지금 이제 내부 구성원에 대한 설득 진 작가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요한 박사는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했을 때 왜 무슨 의도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과거에 그랬던 전력을 갖고 있는 내가 하니까 잘 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말 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본인 실제 주주가 나타나서 자 됐고 여러분들 계세요. 이준석 끌어안고 갑니다. 라고 말해서 설득을 시키는 상황이 아니면 인요한이라는 인물이 할 수 있는 건 전 없다고 봅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의 전 진단.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 총선을 생각해 볼 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뭐 마비 상태일 거예요. 식물 정권이다 이렇게 또 과도하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흔쾌히 받아들이고 뭐 그렇더라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국민 여론과는 배치되게 가겠다. 그건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또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금은 민주당도 절박한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도 절박한 상황이고 인요한 위원장도 절박해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서대문 출마 예상도 나오는데 출마를 떠나서 본인도 자기 인생의 의료인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렇죠. 본인도 뭔가를 남기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소신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의 싸움이지 뭐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면서 못할 거야. 에이 제대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망하는 거죠. 김기현 대표님 혹시 나와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님 전권 주신 거 맞으세요? 가면이 없어요. 전권을 그리고 제가 인요한 위원장의 친구예요. 동갑내기 그런 얼토당토한 거 말하겠어요. 예. 전권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 전권 주셨으면 가면이 없는데. 대표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혁신의 전권이죠. 본인이 무슨 권한이 있긴 해요. 당 대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민주당식으로 민주당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이제 혁신에 앞장서 주시고요. 네. 자, 국민의힘 이제 위기에 빠진 가운데 보수 신당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 조사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쓴 결과일 수도 있는데. 네. 쓴 결과일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 두 개의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또 정의당 외에 한 질문에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집어넣었고 또 다른 문항에는 윤석열 신당을 집어넣습니다. 자, 먼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들어간 문항의 결과부터 보시죠.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 유승민, 이준석 신당 17.7%, 정의당 3.1%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8.5%포인트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4.3%포인트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이 빠져나간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신당 보기를 넣지 않고 예. 그냥 항상 기존대로 했던 문항과에 비교를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신당을 넣어봤더니 민주당 47.5%, 국민의힘 19% 확인해 아실 수가 있겠죠. 예. 윤석열 신당 14.2%, 정의당 2.7%. 윤석열 신당을 집어넣으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이 옮겨갑니다. 11.4% 포인트 가량 더 옮겨가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 예. 30% 가량 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신당이 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는 정도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윤석열 신당 지지층의 70% 가량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상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신당이 나왔을 때 훨씬 큰 파장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는 치명적인 직격탄이 되는 결과죠. 그렇군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 할 경우에도 17.7%는 나오네요. 그렇죠. 적지 않은 파괴력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 17.7%가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고 할 경우에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지난 2020년처럼 유지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지지율을 그대로 내년 총선에서 받아낸다면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건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대체로 거의 한 10석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10석 내외 적지 않은 의석수가 되죠. 언론들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랑 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함께 신당하기로 마음을 같이 모은 상황은 정확합니까? 상황은 아닌데 예, 언론이 자꾸 이렇게 같이 모으는 거죠. 묶어 놓죠.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데이터상 분석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최종적으로 포용하기 쉽지 않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원구라는 지역구가 있고 30대 지지율이 워낙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런 목소리가 많지 않은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껴안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게 아까 진중근 교수가 이야기했던 대로 인요한, 린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좀 더 복원시킬 수 있냐. 이게 핵심이다.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나오네요. 예.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옆에서 칭찬 좀 해줍시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자화자찬을 하잖아. 그러니까요. 거기는 공감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공감에 지금 뭐 침묵. 예. 공감의 침묵.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유탈 이잔일 것 같아요. 유탈. 유승민 유탈 이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은 뭐 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12월 달에 본다 그랬으니까 예. 본인을 붙잡지 않으면 뭐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붙잡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지지율이나 내년 총선에 대한 또 역할 때문에 그러면은 잔류한다. 예. 유탈 이잔 좀 예. 널리 좀 쓸까요? 네. 예. 자,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이제 윤석열 신당을 넣은 조사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신당을 넣은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좀 윤석열 신당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더니 이건 그 넌센스잖아요. 국민의힘과 아니 윤석열 국민의힘이 신당과 지금 이미 윤석열 당인데 왜 신당을 왜? 그 조사 문항 자체가 예. 잘못됐다. 설계가 잘못됐다. 저는 설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재밌는 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층의 절반 가량이 민주당을 지지했다라는 것들. 중도층이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중도 보수거든요. 이걸 갖다 다 내준 거예요 지금 민주당한테. 예.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이준석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국힘에서 포섭을 해야 되는데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그 대구 지역에서 배신자 낙인이 좀 찍혀 있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층들이. 그리고 또 이준석한테 또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랑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뭐랄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의 친구라나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워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김소장님은 일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움직일 경우에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병준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재계 인사들이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외곽에다가 당을 하나 창당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혹은 충성한 사람만 빼오는 방식으로 아하. 당을 옮겨서 한번 털어내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없진 않았는데 지지율 낮아서 이미 저는 어려운 어려워졌다. 상태. 이건 뭐 여당 내에서 평가가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준석, 유승민의 경우는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어느 쪽으로는 냉혹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이 당을 하려면 서열을 정하긴 해야 돼요. 그럼 뭐 누가 지금 다음 대선에 대선 후보이고 뭐 아버님 당대표이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사실 미래 권력은 이준석 대표이고 유승민 의원은 그런 점에서 현재 권력에 가까운데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받쳐주는 역할로 당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유승민 의원이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저는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선택들이 아마 두 분이 당을 만들게 되면 갈등과 선택이 불거질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대구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우리 진 교수님도 했고 아까 조심스럽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현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그 김종인 비리 비대위원장은 왜 불러시오? 내 어이가 없다. 아무튼 나는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지 클루니처럼 늙고 싶은 남자 홍준표입니다. 갑자기 다음에 좀 잘 태어나세요. 이미 훌륭하죠. 훌륭하죠. 이미 그 우리 와이프가 잘 선택했어요. 예. 바이스텐다가 되기 위해서 예. 대구로 이제 내려왔는데 예. 아주 전국 영망이에요. 곧 이재명이는 비명계를 끌어안고 총선 준비를 할 텐데 예. 아직도 우리 당은 내부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유승민, 이준석이 탈당해서 선거 치르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당 안에서 비판자 노릇 사는 거니까 여론조사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 그래도 우리 당의 전 대표인데 저렇게 어른들이 홀대하고 멸시하고 고난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네, 그래 안 봅니다. 어허. 그래도 좀 통합하고 포용해야 된다.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대구 나오면 어떻게 시장님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실. 치맥 축제 왔으니까 좋게 볼 만하죠. 네. 네, 그래 봅니다. 우리가 전화를 먼저 끊죠. 알겠습니다. 내가 끊으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잠깐 아직 안 가셨으면 잠깐 나와 주실까요, 비대위원장님? 나 그거 안 갔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가 봤을 적에 이준석 대표. 뭐 이른바 양금석 동맹을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양금석이 뭐예요? 양금석이 뭐예요? 양향자, 금태섭, 이준석, 예. 양금석. 재미가 없나? 괜찮았어요. 아무튼 그 다 모두 헛소리라고 봐요. 예, 맞아요. 윤 대통령이 아량이 있었으면은 이준석이를 그렇게 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아량이 있어서 정말 1년만 참았으면 해결될 것 같다가 그거를 뭐 못 참아가지고 저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봐요. 일부 방송 열심히 들으셨네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준석이는 당대표 됐다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 미련으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대구 지금씩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거 갖다가 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아유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또 방송 너무 열심히 들으셨네. 한 마디도 놓치지 않은.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패종차린을 웃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도 안 웃겨요. 자, 한동훈 장관. 자, 지난주 때 아닌 종로 출마설 나왔는데 아직까지 당에서 또 여러 가지 확진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근데 종로 출마설은 약간 간보기성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한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뭐 동향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해보면은 종로가 사실은 전체 선거판을 견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지금 딱히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역할을
국민의힘 내부에 스며들면서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대결 구도에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인물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결집도와 지지도를 또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인데다가 네. 지금 상당히 또 정치적으로 좀 전선이 형성됐어요. 이미 법무적인 업무만 가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나간다 그러면은 나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면은 나간다. 당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두 번째로 나간다 그러면 뭔가 전반적인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뜬금없이 갑자기 강원도, 제주도 뭐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서울일 텐데 예. 서울에서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가 종로다. 대권과도 연결되면서 종로기 때문에 최재형 의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겠죠.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논의될 때. 뭐 감사원장 안 되나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거취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자, 황교안 전 대표님. 그래 당원이 주인이야. 반갑습니다. 사전 투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은 무너졌습니다. 세반고리관이 망가졌습니다. 도덕 불감증, 이념적 편향, 정치적 중립성 상실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밖에서 황교안 대표가 듣고 있을 가능성 배제하고 계신 건가요? 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십시오. 황 대표도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이따가 7시 반부터 한판 열전에서 긍정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진짜 황교안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10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드리죠. 전화하면은 전화벨 소리가 그거잖아요. 자, 황교안 대표님 그 벨소리 좀 잠깐 들려주실까요? 예, 전화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부정 예, 황교안입니다. 예,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해서 나오는데 이제 황 대표님도 종로 나가셨다가 그래도 그 아쉽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또 패배의 아픔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예. 부정 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또 직접 뵙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안철수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계시다가 요즘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제명하십시오. 제명해야 합니다. 응석바지를 제명해 주셔야 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 그보다는 후보가 망하길 염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준석입니다. 바로 제명해 주십시오. 여기 다 모두가 서명운동 하기 전까지 저 못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홈페이지도 만드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빨리 그 서명해야 됩니다. 트래픽 초과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서명에 함께 동참하다는 걸 또 이준석 공유한 거 대표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 대표라고 할까요? 이준석이라고 응석바지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거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저도 화요일로 옮겨서 첫 출연인데 예. 안철수 의원 분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 분량 좀 챙겨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실망입니다. 배동찬 제명을 하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배 수장님 인류한 위원장 개발하셨다고 하셔서 앞으로 혁신이 어떻게 활동하실 예정이신지요? 잘하겠죠. 잘하겠죠. 비슷하긴 하다 좀. 네. 좀 예. 비슷했어요. 다음 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자, 배추 한판 우리 배종찬 소장과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